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디 잠깐 갔다 오셨습니까? 네, 좋은데. 예. 아. 물도 있고, 예. 배도 있고. 아, 그러시군요. 예. 요새 기분이 예. 사회적으로 우울해서 말이죠. 아, 선생님도 그러십니까? 아, 그렇죠. 예. 세월호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지금 그 세월호가 네. 그 원인과 그 사고 원인과 이 모든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는데 네. 아주 지금 여당, 야당 의원 여러분들 아주 공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진짜 제가 사실 지금 세월호 국조 매일 거의 매일 참여를 하면서 거의 매일 마지막 파장 시간까지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어떤 때는 1시에 끝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12시에 끝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대부분 그 정도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어제인가요? 어제 말고 그제죠. 어제는 잠깐 휴회했었고 그제는 새벽 2시, 3시까지 했습니다. 그래 뭐 집에 다른 기자들 포함해서 유가족들 의원님들 다 들어가면 하면 4시. 네. 우리나라 차 한잔하고 자면은 네. 느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어떤 그런 좀 오보성, 아하. 스팸성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말이죠. 예, 우리 이완영 의원께서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질의활동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졸업 문제, 나중에 졸업 문제만 가지고 그게 댓글에 올랐군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늦게까지니까 그렇죠. 좀 너그럽게 좀 사실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는 문제인데 예. 조금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가 한번 그러셨겠죠. 지금 물론, 사실을 밝히는 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봐요. 이완영은 평소에 어떤 성향을 가진? 이완영 의원의 경우는 이제 네. 자수성가형인데요. 네. 저분이 공무원을 하셨어요. 노동부 공무원. 네, 노동부 공무원이었고 예. 굉장히 성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세미나 주제를 말이죠. 좀 특이한 걸 잡아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원래 성실하신 분이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국정조사 스케줄이 강행군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인간의 그 생체적인 그런 어떤 밸런스라는 것은 적정한 휴식을 취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또 예. 좋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럴 때 가수면이라고 하듯이 5분, 10분씩 조금 이렇게 엎드려서 잠 자주 주면 좀 개운할 수도 있는데 상황이 상황이고 현장이 현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 굉장히 피곤한 지금 환경 속에서 여야 공이 아주 강행군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약간 유족분들이 또 마음에 닿지 않아서 좀 서운해하시는 부분 어필도 하시고 근데 우리 지금 일부 언론들이 2시, 3시에 네. 또 뭐 3시, 4시, 5시, 6시 시간적인 상황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 어떤 스팟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그거를 이렇게 어떤 뭐 인터넷 서비스, 정보 서비스 업자 그 사이트에 올리면은 그거를 시민들은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건 한 과정의 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경과점인데. 지나가는 그럼요. 지점인데. 좋은 질문하고 지금 저기에서 여러 어필이 좀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의 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3시, 4시까지 잘 마무리가 됐다. 네. 심지어는 참여한 여당, 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유가족분들도 좀 더 격려하고 또 응원도 하고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지적도 하고 뭐 이런 현장 분위기 말 그대로 국정조사가 이래서 국정조사라는구나.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은 그 내용을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비가 아깝지 않다. 더 드려야 된다. 당연히 더 드려야 된다. 예. 새벽까지 참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겁니다. 맨날 며칠 계속 지금 그 수험생 모드로 얘기한다면 네. 진짜 날밤 없이 계속 공부하는 그런 모드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고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과 피해 학생들, 피해자분들을 최대한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격려해 주시고 또 안양껏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분이 또 이슈된 분이 이재용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예. 이분 아주 젊으신 분이죠. 유학하고. 그렇죠. 근데 아주 잘 배우셨어요. 여러 가지로. 예. 공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매너라든지 인터내셔널 젠틀맨이죠. 예. 국제 신사 같은 분위기.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현장에서 그 본인 이제 시간에 한정된 뭐 시간 동안에 뭐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또 여론에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얘기했다는 건데요.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개념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핵심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념을 정리 지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역시 좀 네. 예, 많은 지금 그 여당 야당에서 공의해서 한 그 15명 가까이 되는 의원님들이 지금 국정조사 팀을 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지역적인, 네. 세부적인, 강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포인트를 두는데 유일하게 우리 이재용 의원이 총론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짚어줬어요. 그걸 이제 본질을 알기 때문에 본질을 아는 겁니다, 사실은. 예. 짚어주신 거라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또 지역적인 부분을 스케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갖춰져야 되는데 특히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야당 성향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너무 좀 포커스를 내려오게 잡아서 아주 좀 집요하게만큼 되게 파고드는데 그런 부분만 보면 또 전체적인 그런 산을 볼 수가 없고요. 그렇죠. 숲도 보고 나무도 네. 봐야지.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게. 네. 그래서 여야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렇죠. 상호 밸런스가 원 내에서 구성이 되면서 또 대한민국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좀 지켜봤습니다. 그럼요. 예. 야당이 강해야 또 여당이 강하고 예. 여당이 또 너그러워야 야당도 강해질 수 있고. 맞습니다. 예. 정적이 관계가 아니고 그럼요. 상생을 위한 파트너자, 동반자 관계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협력과 또 조금 불편할 때는 또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상생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은 지금 그 모습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당 정치 앞에 가면서 해라. 예, 그리고 진실 앞에 물러서지 말라. 맞습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예, 그것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죠. 국민들이 뭐 다른 걸 원합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 새누리당 저 비대위 위원장 이완구 대표하고 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박영선 네. 대표 두 분이 아주 요즘에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 월요일마다 이제 두 분이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 원래 박영선 원내대표가 네. 제의해가지고 예, 이완구 이제 그 원내대표 예. 새누리당 원내대표 받아들여서 이제 월요일날 11시에 회의를 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주말에 상상했던 것들을 월요일날 이제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아,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여당, 야당 간에는 항상 당신들이 집권을 했을 때 야당의 문제 제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야당은 우리가 집권했을 때 대안은 뭐냐. 공부 안 하고 말이죠. 비판만 하면 일 못해요. 맞습니다. 공부를 해야지 일을 하죠. 제가 여담이지만 저 진도에서 한 보름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교육부 장관 서남수 장관이 네. 라면을 먹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근데 황제의자라는 덕에서는 라면을 유족들은 바닥에 앉아 있는데 황제의자에 앉아서 라면 먹었다. 그래서 또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황제의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이런 의자인데 다만 무늬가 약간 그 관가에 공무원분들이 쓰는 의자인데 그런 거 황제 의자도 아니. 그 의자는 뭐 9급 공무원부터 뭐 4급, 5급 뭐 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의자고 다만 팔걸이가 있었습니다. 요 정도. 아니 팔걸이도 그거 좀 네. 피곤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너무 과장 보도해서도 안 돼요. 아, 그건 언론인들도 예. 그 진실에 기초해서 해야지. 그럼요. 그걸 황제 뭐 라면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럼 라면도 못 잡수란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드셔야죠. 네, 예. 그러니까 네. 그 너무 과잉 보도하는 거, 선정적인 보도하는 거 예. 이거 정말 자제해야 돼요. 서울에서 뭐 호텔 다니면서 무슨 협회나 이런 데 가서 축사하시면서 아까 시진핑 네, 저 주석도 얘기한 그런 걸 굉장히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다니면 축사하는 것보다 진도 현장, 진도 체육관 팽목항에서 주민들, 피해자들과 같이 스케치방을 같이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10배, 20배 더 가치 있는 일이고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또 이렇게 허기지고 하시니까 아무 격이 없이 같이 어울려서 드신다. 그럼요. 정도로. 라면이란 건 예. 대중적인 음식이죠. 맞습니다.
그러고 좀 교육부 그 대변인들도 예.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면 예. 좀 나와가지고 좀 따지고 몰라요. 좀 얘기를 해야지. 예. 그 자기 부의 장관이 그렇게 뭐 속수무책으로 라면 조금 먹다가 그걸 가지고 황제 라면이 뭐냐 하고 있는데 왜 대변인들이 딱 다물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라도 차관이라도 나와서 변명을 해줘야지. 맞습니다. 그걸 자기 보고 변명하라고 내비두면 되겠어요? 그래갖고 무슨 팀을 이뤄가지고 뭔 정책을 해요? 괜히 또 우리도 없이. 아까운 인재가 또 낙마됐습니다. 또.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 피해를 본 거예요. 방송 피해를 본 거죠. 보도 피해를 본 거죠. 반론 보도. 내는 교육부 공무원들부터 네. 고쳐야 된다고 봐요. 장관이 억울한 일로 네. 매도를 당하고 있다. 이거 우파 좌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진실인가를 따져서 정확하게. 과연 그럼요. 황제 의자에 앉았다면 현장 장관님 그거 조사 잘못된 겁니다 하고 그렇죠. 얘기를 직원도 하고 하면서. 그러고 예. 그것이 진실로 잘 됐다면 예. 변명을 해줘야죠. 변명을 해주고 변명보다도 정확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줘야죠. 밝혀줘야죠. 왜 장관이 예. 그런 일에 당합니까? 대한민국 장관이 그렇게 가볍게 당해서 되겠어요? 안 국민들이 되죠. 뽑아놓은 사람이고 재상입니다, 재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거 앞으로 좀 고쳐야 돼요. 혼자만 사는 건 사라집니까? 이번에 국정조사할 때도 여러 증인들이 기관에서 기관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첫날부터 이제 해수부, 그 다음에 안행부, 어제 그제 어디입니까 지금 해양경찰. 해양수사. 오늘은 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다른 팀원이 들어가서 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의 것들은 정확히 바로 잡아서 정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자기만 보호하려고 그러면 조직 전체가 술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해서. 그럼요. 예, 더군다나 예, 직속 상관이면 당연히 그 참모들이 변명을 해줘야지. 그 누가 수행은 같이 왔을 텐데 왜 그런 용기도 없어요? 언론 앞에서 그 용기를 가져야지. 그리고 오보가 무지하게 많고 언론이 뭐 대단한 겁니까? 진실을 밝히는 거죠. 진도를 두 번째 봤을 때가 네. 한 달 정도 인터벌을 두고 두 번째 갔는데 정확한 일자는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때 가니까 기자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도 체육관 2층에.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자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하루는 그만 자원봉사 캠프가 많이 있고 거기 가면 종교단체에서 온 구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까지 4대 종단이 다 있는데 천주교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천만 명. 그러니까 수녀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연 적어서 원래 사진 찍으러 간 것도 아니었죠. 제가 사진 기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VJ도 아니고 무슨 은밀히 들고 다닐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현장 분위기는 한번 스케치를 해보기 위해서 현장을 갔는데 좀 많이 살벌해졌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건너편 옆에 있는 조계종 텐트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여긴 또 조금 더 완고하십니다. 스님께서 누구십니까? 예, 저는 그냥 이제 조그만 인터넷 매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바로 좀 비켜주십시오.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자들의 잘못이에요. 우리 기자들이 사실 그저께도 해양경찰 한다니까 사실 이번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거든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VJ들 6mm 카메라 들이대고 뭐 저 사진기자들 포토 카메라 들이대고 밀물 빠지듯이 빠지게 저녁 10시 만나고도 아무도 없습니다. 불과 몇 명, 두세 명. 그 중에 저희가 있었다는 걸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다음에 제대로 비판을 하든지 대안을 제시하든지 해도 늦지 않다는 거. 그렇죠.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세월호도 넘어간 거고 저희가 이재용 의원이 저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좀 여론에서 좀 부정적인 비판을 받았다는 거에서 왜 언급을 했냐면 현장에서 이재용 의원의 말씀을 들어본 바로는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죠. 타당한 얘기였습니다. 말씀 투가 또 개념지향적이 젠틀한 신사입니다. 절대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해서 폄하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몇 번 안 뵀지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 말투에서. 아니,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젊으시고 또 그만큼 의욕적이시고
우리가 사실 새누리당이나 뭐 이쪽에서 약간 보수적이니까 좀 부정적인 좀 특히 젊은 분들이나 진보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세대가 교체되면서 어느 적지 않게 일소시키고 해소시킬 수 있는 차세대 그렇죠. 리더로서의 자질이 충분하신 분이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예. 굿매너예요, 굿매너. 근데 이제 너무 아무튼, 개념지향적인 얘기를 했다. 예. 그래서 그러는데 예. 그것도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죠. 총론도 나오고 강론도 나오고. 그럼요. 다른 분들이 예. 거의 강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자기는 총론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예. 언어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폄하하면 매도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리고 특히 라면 먹다가 말이요. 예. 그런 평가를 받은 그 장관님은 서남수장은 저도 잘 알거든요. 아, 이렇게 그 양복 하나 입는 것도 아주 깔끔하게 입으시고요. 그런 그 깔끔쟁인데. 옛날에 정운찬 예. 총장 계실 때 기조실장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깔끔하시게 모든 걸 하려고 하는 분인데 그 라면 때문에 그렇게 곤혹을 당하고 말이죠. 그 보도는 네. 한국 언론이 반드시 고쳐야 될 인영방송이든 국영방송이든 예.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그 고대 안산병원에 갔을 때도 네. 우리 고등학교 1, 2학 학생들이 카메라를 보니 카메라 치워 왜? 우리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냐 이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너희 가족이나 누구를 찍으면 좋겠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반길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서 그렇죠. 분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 다음에 멘트도 원고도 어느 정도 주면서 한번 본인이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카메라에 한 번 찍히면 그게 오래 갑니다. 그렇죠. 수정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한번 풀려버리면 그것은 막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예. 차근차근히 하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예, 아무쪼록 뭐, 예. 거기서 저기 여기까지. 예. 그래서 새누리당 지금 차기 당권 주자의 지금 파트 1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다뤘더라. 아마 뭐 서청원 의원 뭐 이 정도 해서 예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의원은 예. 사실 스스로 친박이라고 하죠. 친박의 예. 대표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도력을 예. 그 새누리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뒷받침해주자. 정책적 지도력이든 현장의 지도력이든 간에 예. 통치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당권에 도전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 서청원 세력에 필적할 만한 세력이 김무성 세력인데요. 예. 김무성 의원의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대선 출마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자립해서 그렇죠. 예, 당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약간요. 예, 현직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1년 몇 많이 개월만 남았죠. 지나갔고 많이 많이 남았기 남았죠. 때문에 3년 이상 남았는데. 조금 이제 그런 대중의 생각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조에서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세력이 좀 과열돼 있어요. 약간 가겠습니다. 이 과열된 중간에 파고드는 세력이 이 홍문종 사무총장이신데요. 예. 홍 사무총장님은 굉장히 바빠요. 아. 근데 그걸 다 수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점이 뭔 거니 일을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분석 정치평론가 네. 김문성이 바라본 네, 김준성 선생이 바라본 예, 홍문종 의원 친박 세력이다. 새로운 친박 세력.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제 홍문종 의원은 활동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했죠. 예, 전문적으로 거의 뭐 전국 조직을 거의 장악해가지고 하셨는데 당선되고 나서도 그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친위 세력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네. 임하고 있는 신친박 계열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돼요. 예.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파전